네, 델타 변이 확산과 글로벌 경기 고점 논란 속에도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구간 진단해보고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속에서도 실적 모멘텀의 상승 탄력도 둔화되는 상황인데 현구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뜻밖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사실은 좀 직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실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난해 그러니까 3월과 같은 어떤 강력한 경제 대중단 또는 봉쇄와 같은 조치로 사실 이어질 가능성 사실 커 보이지는 않고, 또 최근에 코로나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그 이동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코로나 재확산세가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는 최근에 7월 달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소위 수출 경기의 어떤 슈퍼 사이클 자체가 사실은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계속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실시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도 사실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안 자체가 계속 의뢰해서 좀 심사 중인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경기에 조금 더 탄력을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증시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승부르긴 있긴 하겠지만 좀 랠리가 좀 지속이 되는 쪽으로 사실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리스크들, 또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좀 재불거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시 또 좀 승부르기 양상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랠리를 지속할지 모르겠지만 4분기에는 리스크에 조금 미리 대응을 해볼 때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진단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3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물론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현재 3,830만 원 지나가고 있는데 급락 배경 짚어보고요.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좀 악재,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 가상화폐 가격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정 압력을 좀 크게 했던 건 아무래도 중국의 규제 강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좀 금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중국의 규제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어렵게 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CBDC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통화 자체를 내년 초에 사실상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미 연준 파월 의장 자체도 이제 디지털 통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디지털 통화가 도입이 됐을 때 이러한 시장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조금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9월달 여러 가지 또 내년에 우리나라 증세 얘기도 사실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하락 쪽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많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위험 자산 가격을 이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와 주식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이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양상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때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했을 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또 주식시장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글로벌 고점 논란에다가 더블디 그리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고 뭐가 좀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예, 사실 지금 물가와 관련돼서는 워낙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누가 맞고 틀리고를 사실은 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미 연준의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고 또 진단을 사실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여전히 연준의 의견, 그러니까 물가 압력 자체가 좀 일시적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물가 압력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수준 자체가 좀 높아진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가 압력 자체가 조금 여전히 일시적으로 높아진 이후에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물가 압력을 사실 높이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고차 가격 지수 자체가 또 폭등 같은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중고차 가격 지수 자체가 6월, 7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에는 이제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물가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뭐 약간은 이제 횡보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그러한 것들도 좀 물가 압력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정도의 물가 압력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고르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좀 강한 사이클을 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미국의 투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형 자산과 관련된 투자도 있지만 소위 팡 기업으로 대변되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좀 강한 상황들이고 또 소비와 관련돼서도 뭐 코로나19 영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원자재 시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3분기 원자재 가격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나요? 예, 최근 원자재 가격 자체는 당분간은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달러 자체가 좀 강세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하고 그것이 뭐 미 연준의 어떠한 정책적인 전환 우려,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 우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달러가 좀 강세가 되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 사실 좀 달러 강세를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누그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자국 내 어떤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원자재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뭐 정부의 비축분을 풀면서 이제 가격 안정을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 경기 모멘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아직 강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원자재 가격은 좀 조정 양상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원자재 주포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7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뭐 아직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긴 한데 짧게 구체적으로 그 일정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예, 당초 뭐 8월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시중 일반적인 상황들이었지만 최근의 분위기, 또 미국 지표라든지 코로나19 확산세 뭐 이러한 것들 또 미 파월 의장의 의지를 봤을 때 8월보다는 사실은 4분기 쪽으로 사실은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긴축에 대한 부담 자체는 사실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과 관심 업종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최근에 조금 장 자체가 좀 지리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코로나19 이러한 것들이 뭐 8월 달에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상승 랠리로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계속 좀 유지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지금 국내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출주라든지 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8월 달에 혹시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경제 재개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뭐 다시 뵈기 전까지도 한번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성장주 그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진이 좀 안정화를 찾는 그때는 수출주 쪽 경기 민감주도 유의하겠다라는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감 직전에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다행히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탄력 자체가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한 1055포인트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덜 불안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좀 안심을 느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또 다양한 전략들 2부에 모아놓고 있으니까요. 장마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